식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IQ가 낮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저 살아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생각할 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의식했고 IQ가 높아질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오래 살고 더 많은 정보를 다루며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죠. 비행기, 냉장고, 암수술,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인류는 경이로운 업적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오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IQ 150, 높은 지능은 과연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의 딜레마 속으로 더욱 깊숙이 밀어넣을까요? 지능의 빛과 그림자. IQ는 분명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교육, 기술, 의료의 발전은 우리의 수명과 삶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죠. 제임스 로버트 플린 교수는 수십 년에 걸쳐 IQ 점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플린 효과를 증명했어요. 그 이유는 현대적 교육, 영양, 보건, 운동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린 효과가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 역전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해요. 그래서 IQ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역플린 효과라고 불러요. 매사추세츠 공대, 카네기 멜런대와 마이크로소프트,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생성형 등 인공지능 사용에 따라 인간의 비판적 사고 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인공지능 영향으로 인간의 IQ, 감성지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은 물론 의사결정 역량, 정보평가 역량, 독립적 사고 역량, 비판 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불안, 완벽주의, 사회적 고립, 그리고 실존적 공허를 더 자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려다 오히려 직관적인 행복을 놓치고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걱정하게 되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죠. 런던 정치경제대학 LSE의 연구에 따르면 IQ가 높은 사람들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가 적은 환경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개인주의의 진화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지능이 높아질수록 인간은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게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죠. 도덕과 윤리는 효율성 앞에서 무력해지고 타인을 돕는 행위는 손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주의 점수가 높은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 결과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에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스대학교 경영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IQ가 높은 사람들은 미래 사건의 확률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결정이 항상 모두를 위한 최선일까요? 첨단 생명 연장 기술은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불멸의 엘리트가 되고 일반인은 짧은 수명을 가진 소모품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진보하지만 사회는 더욱 분열 또는 파편화되고 있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과 에딘버러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IQ가 높은 아이들이 장차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라는 축복 뒤에 숨겨진 고독과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Q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존재일수록 더 평온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행복의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적정한 지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파헤치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연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순간의 몰입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겸허함이야말로 가장 지능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진화는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능과 감정,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찾는 여정일 것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